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의 반등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 출발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요, 뒷심이 점점 부족해지는 모습이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하락으로 돌리게 되면서 오늘 반도체주들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침에 잠깐 시장을 봤다가 점심시간에 복귀하신 분들은 조금 네.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강했던 반도체나 로봇이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태고, 그래도 모처럼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섹터 쪽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통 터치가 일어나는 건가? 그렇다면 반도체를 포기해야 되는 건가? 고민 또 많아지시죠? 그런 고민을 저희 랭킹쇼 시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는데요. 유튜브 댓글란에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할 테고, 전화로도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다양한 종목들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한번 들어다 볼까요?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행운의 여신님, 우리 방에서만 볼 수 있는 재미 하셨어요. 오, 어떤 재미일까요? 네, 프리지아님, 안녕하세요. 차고의 제이커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준호님 오셨고요. 이응님께서 인사 주셨는데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박예지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오, 반갑네요. 토마토TV님 안녕하세요. 저는요. 위에 있군요. 창호 앵커님 1등으로 인사해드렸죠. 서운할 서운해하세요. 뻔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별빛의 속삭임님 인사 주셨는데요. 머라카노님과 또 강사님들 위해 이야기 나누고 계셨군요. 자, 그리고 이영재님은 오늘 오자마자 바로 종목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장 날아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2차 전지입니다. 맞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를 요청 주셨군요.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또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데, 행운의 여신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다음에 단풍 이모티콘 남겨주고 계시고, 네. 선자님께서도 맞습니다. 무더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스산한 날이군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바람내음님까지 오셨는데 확실히 진짜 날씨가 좀 바뀐 게 느껴지죠? 저는 딱 어제 저녁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쵸. 어제 저녁에 약간 비도 그쳤지만 그래도 그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어가지고 확 춥더라고요. 최근에는 그 더위가 가라앉았다. 이제 좀 시원해지는 감이 있구나. 이 정도 느꼈는데 어제 저녁에는 제가 카페에 있다가 혼자 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약간 춥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네. 어제 저녁 먹고 집 앞에 잠깐 산책 나갔었는데 아우터도 입고 나갔는데도 그쵸. 좀 춥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저녁부터 그 여러 가지 단체 메시지방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 가을이 어디 갔냐. 바로 겨울로 그러니까요.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 겨울로 네. 바짝 들어가기 전에 이 짧은 시기를 정말 반짝하고 잘 즐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즐겨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가을에 입으려고 지금 옷도 몇 개 사놨는데 네. 입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가을옷 꺼내지도 못했어요. 이거 진짜- 여름옷을 넣어야 꺼내는데 네. 이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몇 년 사이에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여름이 너무 길어지고요. 봄, 가을이 짧아졌죠. 특히 가을은 요즘에 거의 소멸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봄, 가을은 정말 소중하고 짧고 작고 네. 소중한 막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1년 내내 봄, 가을 같은 날씨만 있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후리자님, 왕토님과 인사 교환하시고요. 네. 머라카노님, 배 나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 자, 그리고 김유리님은요. LTC의 신규 매수 문의, 따상님은 오늘 또 많은 로봇. 분들이 주목하는 로봇주, 그중에서도 아직도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로보스타를 목표가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행운의 여신님, 계절에 따라서 단풍 예정행 나날이 센스가 느십니다. 칭찬 오늘도 함께하고 있고요. 차나핑님, 다음 주면 벌써 겨울 날씨라는 썰이 안 있어요. 돼요. 그럼 이번 주 진짜 잘 즐겨야겠는데요. 네. 이번 주 일요일인가요? 그 날씨가 10도 밑까지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기 걸리지 않게 단단히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봄, 네. 가을이면 이 테라스 있는 카페에 꼭 한번 가긴 하거든요. 네. 이번 주에 꼭 가야겠어요. 잘못하면 카페 갔다가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꼭 외투 걸치시고요. 다음 주에 감기 없이 잘 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키워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오. 자, 와인데이입니다. 오늘 약간 와인이랑 잘 어울리시는데요, 복장이? 그 와인 먹기 좋을 만한 복장인데 오늘 오늘 우아하시네요. 오늘 먹지 못할 것 같고요. 자, 이 매달 14일이면 무슨 데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2월 14일에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에 오늘 14일이구나. 화이트데이. 그렇죠. 이 14일마다
연인들끼리 뭔가 꽁냥꽁냥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들이 매월 있어요. 매월 쓸쓸하시겠어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저한테 데미지를 주시는군요. 무덤을 파는 질문을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근데 오늘 와인데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네. 저는 좀 괴롭더라도 이 전국의 수많은 커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기원을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 따뜻하게 외투도 걸치시고요. 와인 한잔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와인데이를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갖고 왔을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와인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딜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쫙 보이네요. 그렇죠. 이 와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국가들이 바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5개 국가들인데요. 프랑스나 칠레 와인 바로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이자 소비 국가들이죠. 그리고 스페인도 있고요. 미국과 이탈리아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고 와인을 마시고 싶어지면 어떡하죠? 지금은 참으셔야죠. 대낮부터 이제 음주를 하다 저 보면 대신 시청자분들이 네. 좀 이렇게 드시면서 와인 한 모금. 안 돼요. 우리 안 시청자분들도 투자 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되나요? 그냥 한 모금 이렇게 살짝. 한 모금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하여튼 뭐 낮부터 저희가 음주를 종용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뭐 그런 건 아니라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5개 국가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 소비 국가들, 여기서 실제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들을 한번 여러분이 추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떤 얘기가 좀 나올까요? 여러분 혹시 벌써 답을 아는 분들 계실까요? 화이팅 가자님께서 바로 프랑스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래요. 그리고 박혜미 포에버님께서는 이름이 낯설지가 않네요. 자, 내 나이백이 어때서 주가 잘 올라갔구만 하면서 나이백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이응이응님께서는 창원커님 한국은 왜 없나요? 한국은 그 통계치를 보면요. 소비 국가로서도 생산 국가로서도 상위 국가에 전혀 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5개 국가에는 뭐 택도 안 된다는 사실. 많이 마시는 나라는 이렇게 질문하면 좀 있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사실 전체 알코올 소비량, 그러니까 술 소비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는 맞죠. 네. 그런데 와인이 대중적인 나라는 아니어서 와인 소비, 와인 생산으로 따지면 한국은 한참 좀 밑에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네. 한국 하면은 우리 전문 주종이 또 따로 있죠. 그렇죠. 소주, 소주. 그리고 맥주. 네. 와인은 좀 한참 뒤죠. 그렇습니다. 소주, 맥주, 요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와인이나 뭐 위스키 이런 쪽의 소비도 우리나라 좀 많이 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최상위로 못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별빛의 속삭임 님도 프랑스 같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프랑스가 좀 인기가 많네요. 압도적인데요. 저도 와인하면 사실 프랑스, 칠레 이 2국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저도 그래요, 사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칠레가 워낙에 강국이긴 한데 여기에 미국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저의 상식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고요. 그래요. 별빛의 속삭이님, 이쪽에는 소맥이 강하게 버티고 있죠. 너무 절대 강자가 자리하고 있죠. 아이고, 정말 이 치킨 맥주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와인 얘기가 이미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면서 저희는 오늘 종목 진단 좀 가볼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불러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이요, 와인데이라고 합니다. 연인들끼리 아주 사이좋게 와인을 먹는 날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와인을 뭐 그렇게까지 많이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최상위 5개 와인을 만드는 국가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와인을 만드는 나라, 어디로 보십니까? 자, 뭐 헷갈리고 모를 때는 컨닝을 해야죠. 자, 우리 시청자님들 의견이 프랑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은 쪽으로 가면 맞을 확률이 높겠죠. 저는 프랑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저번에는 인터넷을 몰래 검색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참 항상 날카로운 진단을 딱 해주시는 우리 전문가께서 이 레키쇼 퀴즈 풀 때만큼은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인간미 보여주시죠. 있네요. 참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그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프랑스를 가장 먼저 언급해주고 계시는데 프랑스가 과연 1위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5위부터 하나씩 알아보면서 조금 더 의견을 가다듬어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볼만한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신청이 갑자기 올라오는군요. 행복시안님께서는 네. 종목 상담을 신청해 우와. 주시면서 와인 얘기도 같이 해주고 계세요. 네. 날씨가 오늘도 우중충하고 보슬비가 내리니까 와인 한잔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고 예. 사실 이 방어율님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혼자 먹지 뭐하러 같이 먹나 아깝다. 참 그래요. 지금 같이 술자리하고 이런 거 정말 좋지만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럿이 마실 때보다 혼술하는 게 저는 더 많거든요. 저는 아직 혼술의 레벨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한 번 시작하면은 쉽지 않으니까요. 일단 시작을 안 하는 게 더 좋긴 발을 안 합니다. 담그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자, 일단 저희 종목 진단 먼저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버 자작나무님의 종목인데요. 앵커님, 화장품주가 왜 이렇게 빠질까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화장품주 얘기를 별로 하질 않았네요. 그러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중국인 관광객들 얘기하면서 화장품주들 또 반응이 왔었는데 지난주였나요? 한번 급락 나오고 나서 또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주가 왜 이렇게 빠질지 물어보시면서요. 대표주입니다. 실리콘투를 갖고 계시는군요. 매수 가격은 47,200원이고요. 10%입니다. 가지고 가도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리콘투 오늘 좀 많이 빠지죠. 6% 내리고 있는데요. 43,200원입니다. 47,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얼마 전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투 이대로 보유해도 괜찮은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화장품주입니다. 실리콘투 오늘 좀 빠지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요즘 들어서 화장품 주식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죠. 미국 쪽 지금 크게 화장품 주식들이 움직이려면 미국에서 좋든가 아니면 중국 쪽에 기대감이 크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돼야 되는데 둘 다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뭐 계속해서 목리 부리고 있죠. 관세 갖고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도 녹록지 않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있긴 있었어요. 자,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무비자 입국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중국 쪽 상황이 글쎄 저도 뭐 좀 되게 좀 촉각을 세워서 이것저것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는데요. 정치적으로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시진핑의 권력이 좀 흔들린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은데 뭐 그 군부에서 시진핑 주석이 뭐 군사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줄 알았는데 지금 최측근이라 불리는 그 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하고 조금 알력이 있어서 지금 뭐 권력이 그렇게 공고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하는 얘기들이니까 100% 믿을 건 못 되는데요. 저는 그래도 참고는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미국에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통제, 전 세계에다 수출 통제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해석들이 좀 있어요. 자, 지금 다음 주가 사중 전회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 뭐 이 시진핑 주석이 뭐 어떤 잘못하면 그 군사위 주석직은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쪽에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 상황이 막 혼란스러우면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뭐 이 히토류 관련되는 뭐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 하고 수출 통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자 뭐 성공은 한 거겠죠. 트럼프가 거기다 대고 그냥 바로 관세 100% 우리 때릴 거야 이런 협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정치 상황이 지금 많이 안정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 다음 주에 사중전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사중전회가 끝나고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고 뭐 그렇게 되면 뭐 별일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저 만난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저는 100% 확신은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다음 주에 중국의 사중전회가 좀 마무리가 돼야 좀 안심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전엔 좀 변동성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리콘투나 화장품 주식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받죠. 자,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갔다가 무비자 입국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봄에 되게 많이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된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지금 조금 좀 불협화음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화장품 주식들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오늘 좀 43,000원대까지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그 추세 자체는 좀 망가졌어요. 여기서 62평선이 이렇게 꺾어지면서 좀 망가졌고 그전에는 이때 그러니까 벌써 7월 달에 22평선이 이렇게 꺾이면서 야 이거는 뭐 조금 좀 이 추세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60선까지 완전히 꺾였거든요. 22평선이 조금 돌아 나오고는 있지만 위에서 누르고 있는 62평선이 너무 강해요. 자, 그래서 뭐 당분간은 조금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 매수는 좀 뒤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대를 보면 한 4만 원대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에서 추가 매수는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시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중국 전해가 뭐 별다른 특별한 그런 부분 없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이 화장품 주식들도 좀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만 좀 말씀드리겠고요. 추가 매수는 4만 원 아래 구간에서 노려보십사 하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화장품주 대표주였습니다. 실리콘2 의견 살펴드렸습니다. 네, 댓글을 보니까 제가 종목 상담을 받고 네. 있는 동안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프리지아님께서도 꼭 3전 실적 발표 후에는 주가가 내려가더라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사실 오늘 아침만 해도 좀 자신 있게 이렇게 그렇죠. 이른 시간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좀 강세를 보여가지고 네. 이 징크스를 좀 깰 건가 보다 이렇게 좀 다들 기뻐하는 분위기였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결국에 하락으로 전환한 게 좀 아쉽게도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빠집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밀리고요. SK 하이닉스도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 뒤로 갈수록 하락 전환이 되고 낙폭도 아주 커지고 있어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캣테디님, 식사 중에 방문합니다. 모두 맞점하셨나요? 간만에 2차 전지가 날아오르네요. 채팅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 시장이 좀 휘청이는 모습들 남은 시간 동안에 좀 버텨주길 바랍니다. 자, 남한좋은 서포터님 오셨는데요. Y는 프랑스가 아닌가요? 야, 너무 당연해서 1위가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프랑스가 좀 압도적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예. 네. 그리고 자작나무님께서 전문가님 실리콘2 진단 감사합니다. 대응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네. 남한좋은 서포터님께서는 이 실리콘2의 상담이 또 도움이 되셨나 봐요. 다른 쪽으로도 한국콜마 매수하려고 했는데 기다려봐야겠다. 이렇게 또 참고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일체유심조님, 그렇죠. 사실 오늘 반도체가 많이 빠진다고 해도 그동안의 오름폭이 뭐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혼자 너무 질주를 했어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완전히 꺾이는 게 아니라면 한 번쯤 이렇게 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제발 그렇게 좋은 그림이 그려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신강금님께서 PNT를 보내주셨는데 47,000원의 보유 비중은 20%고 단기 중기로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2차 전지가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처럼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소에도 우리 댓글에서 투차 전지 좀 가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해 주신 만큼 우리 상담 신청해 주신 신강금님뿐만 아니라 여러 시청자분들이 좀 귀를 기울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강세를 보이지만 또 그동안에 밀린 데 비하면 좀 미미한 수준이라서 아직까지 매수가랑은 앞자리도 다른 수준에서 오늘 36,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의 좀 반등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47,000원의 보유 비중 20% 단기 중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2차 전지 쪽이 오늘 오랜만에 좀 반가운 반등이 나오고 있죠. 참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난 2년 정도 동안 속이 다 그냥 문드러지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뭐 2차 전지가 슬슬 바닥은 보는 것 같습니다. 바닥은 보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처음에 바닥 보고 올라올 땐 다 같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저 실적 부분들 나오는 것들을 봐도 다들 작년보다 올해 실적 부분들이 내년 정도가 올해보다 훨씬 좋을 수 있는 뭐 그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PNT 같은 경우는 그나마 2차 전지 중에서는 그렇게 좀 많이 안 빠졌던 종목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자, 보시면 실적이 재작년에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엄청나게 좋아졌죠. 이 실적 영향으로 그렇게 좀 많이 안 빠지고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왜일까요? PNT는 장비 업종이잖아요. 장비 업종.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뭐 이런 데다가 2차 전지 공장을 되게 많이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건물 짓고 재작년까지 뭐 건물 짓고 막 그렇게 하다가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장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하고는 다르게 요게 주봉인데요. 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2023년도에 고점 찍고 다 그냥 부러져서 쭉 밀리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 PNT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재작년 수준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근데 실적 부분이 작년이 거의 좀 피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증액 구간에서 주가가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이는 거지. 이익이 줄어드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는 탄력을 보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뭐 주가 자체는 한 8,700억 정도 시가총액이 8,700억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 뭐 다른 종목들 요런 쪽들보다 이 PNT가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가 자체, 이 실적 자체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에서 좋아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데, PNT 같은 경우는 아까 장비업체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런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력도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단기 뭐 중장기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기다리시면 한 4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상선은 한번 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좀 기다려서 2차 전지 쪽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좋아진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정도가 중기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로 딱 문의를 주신 만큼 이에 딱 맞는 해답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단기로는 4만 원, 그리고 2차 전지 전체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매수가 부근까지도 올 수 있다는 점 좀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이렇게 좀 도와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랭키쇼 주제 좀 알아볼게요. 와인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5위부터 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5개 국가가 전 세계 최상위 5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5위라고 해도 아주 많이 와인을 만드는 나라인 겁니다. 자, 5위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 공개해 주시죠. 네, 5위는 바로 칠레였습니다. 1,100만 헥토리터요? 헥토리터요. 헥토리터라는 단어 처음 들어봤죠? 들어는 봤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어느 정도죠? 헥토리터는 1헥토리터가 1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100을 곱해야 되는 거죠. 1,100만 어마어마한 헥토리터면 와, 이건 어느 정도입니까? 잠길 예. 수 있겠는데요. 거의 바다죠. 수영해도 헤엄쳐 되겠는데, 가야죠. 와인에서? 네, 칠레가 1,100만 헥토리터를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칠레가 아주 유명한데 1,100만. 그런데 위에로 가면 갈수록 단위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4위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칠레 와인을 검색해 보면서 조금 찾아봤거든요. 네. 칠레 와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제 기억에는 거의 편의점에서 봤던 그냥 좀 네. 가성비 와인 이런 거 유명하다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칠레 와인을 검색해 봤는데 이 관세랑도 또 연관돼 있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칠레도 보통 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 관세 부과 이슈가 좀 나오면서 미국보다는 브라질 쪽으로도 이번에 수출이 좀 활기가 띄고 있다. 이런 뉴스도 좀 찾아 보이네요. 센스쟁이. 그런 거 어떻게 찾아본 거예요? 좋습니다. 자, 5위까지 알아봤고요. 4위를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동안에는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들에 오늘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3,645포인트 선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새로운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중국의 상무부가 하나오션 산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서 반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오후장 시장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1위에는 삼성전자가 랭크되어 있는데요.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97,500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 3% 가까이 밀려나고 있고요. 9만 원 선이 위태롭습니다. 2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랭크됐는데요. 가스터빈의 종주국인 미국의 첫 가스터빈 수출 소식이 나오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87,000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역시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는 2.7%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3위에는 클로봇이 랭크됐습니다. 클로봇도 피지컬 AI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46,900원 터치했다가 현재는 캔들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전환했고요. 1.6%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4위에는 로보스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섰던 로보스타, 현재는 20%대 강세 보이며 58,4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5위에는 SK하이닉스 랭크되어 있는데요. HBM 점유율 성장 속에서 3분기 호실적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던 SK하이닉스까지 현재는 1.8% 가까이 밀려나며 40만 원 초반선에서 움직입니다. 6위에는 한미반도체 랭크되어 있는데요. HBM4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한미반도체는 TC본더 우위 선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늘 52주 신고가 터치를 했는데요. 13만 6,20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1.8% 가까운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7위에는 현대모백스 랭크되어 있습니다. JP모건이 로봇 공학을 포함한 27개 산업에 대해서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물류 자동화 협력이 부각되면서 현대모백스는 11,000원 52주 신고가 터치했고요. 현재는 9,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8위에는 로보티즈 올라왔는데요. 로보티즈도 오늘 오후장의 상승 탄력을 모조리 반납한 채 현재는 6%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9위에는 대한전선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빅테크의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전력 수요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18,86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6% 가까운 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위에는 한라캐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로복주도 나란히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한라캐스트도 현재 2.8%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11위에는 네이버가 올라왔습니다. 로봇 스타트업인 서머 로보틱스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이버가 오늘 로봇주에 훈풍을 더해줬는데요. 주가는 2% 가까운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12위에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올라왔는데요. JP모건의 첨단 기술 투자 소식과 함께 중국의 히토류 통제 반사 이익을 기대하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2,3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됩니다. 13위에는 엑스게이트가 올라왔는데요. 양자 암호통신 기반의 VPN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엑스게이트,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 오후장에도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7.5% 강세 보이며 9,360원 선에서 웃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위에도 양자 관련주 ICTK 올라왔는데요. JP모건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한국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15위에는 고려아연이 올라왔습니다. 금값이 폭등하고 있고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 호재에 힘입으면서 고려아연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148만 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139만 1,0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16위에는 명인제약이 올라왔습니다. 선거래일 하락 후 오늘은 반등 흐름 보이고 있고요. 17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랭크되어 있습니다.
전일 호실적을 발표한 LG 에너지솔루션 ESS로 2,358억 원 흑자를 달성했고요. 현재 5.8%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8위에는 휴림 로봇이 올라왔습니다. 로봇주 역시 장 초반은 급등했지만 현재는 반납하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는 삼성 SDI가 랭크되어 있는데요. ESS 대응이 늦어지면서 3분기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삼성 SDI지만 테슬라가 간밤에 급등하면서 현재 주가는 2.8%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위에는 제주반도체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7% 가까운 급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반도체와 로봇주의 힘이 빠지고 2차 전지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기가팩토리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간밤에 5% 넘는 상승 마감세를 보이면서 훈풍을 불어넣어줬고요. 또한 LG 에너지솔루션이 전일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리튬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2차 전지주들이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인 건지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동안 잘 가던 반도체주들 필두로 해서 시장이 많이 내려갑니다. 특히 지금 시장이 갑작스럽게 또 급하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2차 전지주들 아직 강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2차 전지 지금 이 시장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지 본격 반등 시작되는 겁니까? 네, 2차 전지가 지금 뭐 올해 봄 정도의 바닥은 그때 좀 찍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 지금 이 전기차 쪽 이런 쪽은 좀 안 좋더라도 ESS 쪽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ESS라는 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기한다라는 건 시청자님들도 다 아실 거고요. 자, 우리나라 지금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유엔 갔을 때 블랙락하고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 블랙락 쪽에서 AI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 많이 발전 비중이 용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ESS가 증설이 돼야 되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ESS 쪽이 이 2차 전지 쪽 바닥 형성하고 조금씩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요, 저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여러 종목 볼 필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종목 저 종목 봐봤자 머리만 아파요. 그냥 삼성 SDI 딱 한 종목만 보시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 2차 전지가 그때 뭐 2015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수직으로 상승했죠. 이게 뭐였습니까? 이유가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차고 전기차의 핵심은 2차 전지다 이거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미래가 바뀔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전체적으로 다들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배터리의 미래는 뭐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배터리의 미래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I는 뭐 밸류에이션도 제일 싸고요. 밸류에이션 매력도 제일 큰 종목이고, 이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중국의 BYD 같은 얘네들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었는데, 뭐 폭이 다들 2027년도에 양산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지금 뭐 거의 포기 상태다라는 뉴스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27년도 양산을 목표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동차 처음에는 고급 차종 위주로 전고체 배터리가 채용이 되겠죠. 근데 개발이 되게 되면 엄청난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거냐? 우리 로봇 주식들 지금 엄청나게 좋죠. 휴머노이드 하면서 엄청나게 좋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 1시간 30분, 1시간 반 충전해서 2시간 움직이면 방전돼요.
자, 이거를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로봇 쪽이 또 제대로 좀 구동이 되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선점하는 기업들은 엄청난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투자는 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2차 전지라고 다 같은 2차 전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로봇 주식들 이런 것들도 제가 처음 이렇게 시청자님들한테 얘기해 드릴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2022년이었습니다. 그때 22,000원 아래 구간이었어요. 좀 크게 조금 큰 관점으로 이렇게 멀리 보고 미래 선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 겁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삼성 SDI고, 그렇다면 2차 전지 다른 주식들 볼 필요 없겠죠. 삼성 SDI 한 종목만 보시면 되겠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도 그건 너무 한 종목은 너무 외롭잖아. 그러신 분들은 요거도 같이 보셔도 돼요. 요건 ETF입니다. SOL 전고체 배터리 앤 실리콘 응급제 이거를 주로 하는 기업들을 담아놓은 ETF예요. 그래서 저 삼성 SDI 한 종목만 갖고 가셔도 되고, 너무 작다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여러 종목을 담아놓은 전고체 배터리 앤 실리콘 응급제 ETF 요 종목을 같이 담으셔도 좋습니다. 2차 전지는 요대로만 보시면 나중에 좀 크게 이 부분도 보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을 기억해 주시죠. 네, MK님께서는 2차 전지가 지수를 방어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2차 전지만이라도 올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네. 바람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해피아이님의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절파고TV님의 헥토파이낸셜 종목 진단 신청도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화이팅가자님께서 선미님께 어제 야인시대에서 AI 관련 말씀을 해주셨다고 갑자기 또 도움될 만한 이야기도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AI, 로봇 이런 쪽으로 최근에 너무나 관심이 크니까요. 다들 궁금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종목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다음 종목일까요? 종목도 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순이아님께서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신청을 네. 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1,000원에 보유 비중은 10%고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지금 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중기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세진중공업이 좀 올라갈 때 따라 잡으신 거라면 네. 27,000원대까지 신고가를 기록할 때도 팔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이 흐름이 좀 아쉬울 것 같고, 아니면 또 내려올 때 조정이 기회다 하고 들어가셨다면 계속되는 조정에 좀 당황스러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밀리면서 2만 원대까지 이탈을 한 상황이라 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21,000원의 보유 비중은 10%고 중기로 본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오늘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세게 두들겨 맞죠. 하나오션이 가장 좀 강하게 두들겨 맞는데, 대부분 조선주들이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려면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아니고, 왜냐하면, 아까 보셨죠? 아까 이거 PNT였던가요? 실리콘2였던 것 같네요. 실리콘2 상담을 해드리면서 22평선 꺾이고 그러고 난 다음 얼마 안 있다가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건데요. 62평선도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세진중공업 역시 마찬가지 22평선이 강하게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이 22평선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62평선은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 22평선은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지금 답답하게 그 사이에서 이 형성돼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좀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뭐 미국 쪽하고 얘기가 잘 돼서 뭐 마스크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뭐 그때까지 그냥 차분하게 본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뒤로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 쪽 말고도요. 저 해상풍력 관련해 갖고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정부에서 해상풍력 관련해 갖고 전수조사한다라는 그런 제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중국산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다라는 그런 뉴스, 그런 단서가 달려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건 실태 조사한다라는 건 뭡니까? 국산 부품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진중공업 같은 종목은 그런 쪽 모멘텀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실적 같이 한번 예상치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세진중공업 작년보다 올해가 영업이익이 뭐 한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1, 2분기 실적 부분들 보면 아주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도요.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아마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내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1조 1,0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다라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청자님 추가 매수는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매수하면 또 중간에 답답하게 끼어서 답답할 수 있어요. 주가라는 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 62평선이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62평선은 지지가 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다 보면 이 62평선을 찍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62평선은 16,800원 정도에 있는데 뭐 지금 현재가하고 많이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것도 강하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뭐 17,000 몇백 원이나 그쯤 정도에서 한번 만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 62평선이 닿을 때 그때가 저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추가 매수는 기다려 보셨다가 62평선 근처에서 매수하시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좀 들고 간다라는 기분으로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잠시 뒤로 미뤄보자는 점에서 보유 의견으로 오늘 이지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마지막 종목까지 상담 받아봤습니다.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 걱정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강사님께서 속보 하나 전해주시는데요. 네. 하나오션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하나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제재 소식이 나오는군요. 그래서인가 하나오션 오늘 7% 지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하나오션도 하나엔진도 이쪽이 좀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사랑님, 삼전은 아직 수익 실현을 안 했는데 왜 이러는지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 특히 급격하게 좀 밀리면서 많은 분들의 불안감을 좀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삭이는 악마가 아니라 악마님. 악마. 이건 약간 귀여운 어감인데요. 증시가 왜 이렇게 내려가는지 뭐 이유 나온 거 있나요? 하셨는데 오후 들어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주들 차익 실현에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프레젠트님께서는 훈훈하게 497 마무리를 해봐요. 외국인 분들 선물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시장이 더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낙폭 좀 줄이는가 싶더니 딱히 크게 줄여내지 못하고 있어서 여기서 더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장이 오히려 뭔가 오늘은 좀 밀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던 날에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아서 네. 오히려 오늘처럼 좀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밀리니까 더욱더 당황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 또 정신을 바짝 좀 부여잡고 종목들 간의 전략들을 이럴 때 좀 세워놔야죠. 그래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기 전에요. 오늘 레퀴쇼 주제입니다. 요거 사회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 가죠. 와인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5위가 칠레였습니다. 참고로 4위는요. 칠레보다 2배 더 넘게 많이 만듭니다. 자, 그러면 4위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 바로 미국이네요. 미국이었습니다. 칠레보다 2배 넘게 만들죠. 와. 2,430만 헥토리터입니다. 참고로 1헥토리터가 100리터라는 점, 리터 단위로 따지려면 저기서 100을 곱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들의 와인 양을 합치면 거의 바다 하나를 만들 수 있겠는데요. 어마어마하겠죠. 그 와인 정말 근데 와인 바다에서 헤엄치면은 빠져 죽지 않을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헤엄치다가 취할 것 같은데요. 헤엄치다 이렇게 마시고 하면 안 되나요? 혹시 알코올이 좀 자제하겠습니다. 부족했나요? 네. 자, 4위까지 알아봤고요. 3위도 잠시 뒤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후반전을 빛내주실 두 번째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마이크를 켜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오늘 와인데이입니다. 10월 14일. 연인들끼리 와인 한 잔 함께 하면서 분위기에 취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 와인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남아있는 나라 중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이 중에서 가장 와인을 많이 만드는 나라 알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뭐 술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또 이제 주류가 와인이 아니라 약간 소주파라서 와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많이 들어본 나라가 이탈리아라서 이탈리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새로운 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이어서 이탈리아까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과연 세 개 나라 중에 진짜 와인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어딜까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나씩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또 종목들을 찾아가 봐야 될 텐데, 여러분 지금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종목 진단 요청 계속 보내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뿐만이 아니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해서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시죠.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합니다. 네, 태양과 바람님의 댓글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수익이던 계좌가 손실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답답함도 남겨주시는데, 이런 종목들까지도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볼 수 있으니까 댓글로도 많이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이첼리님께서는 오늘은 투차전지가 토끼가 되었네요. 날마다 거북이더니만 그래요. 그나마 좀 이렇게 위안이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토끼가 되었다고 하길래 약해졌다는 얘기인가 싶었는데 뒤에 거북이랑 비교하니까 그래요. 빨리 가고 있다는 얘기군요. 자, 그리고 원주님, 두 분의 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을 찾아가 볼게요.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행복시아님의 종목입니다. 한화 시스템이죠. 자, 매수 가격은 55,500원. 잠시만요. 이분이 지금 본인도 갖고 계시고 남편분도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 하나에 이 가정의 평화가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요. 남편분은 55,500원에 10%, 본인은 51,400원에 5%라고 합니다. 딱 오늘 주가네요. 야, 근데 두 분 다 목표 주가가 68,000원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자꾸 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68,000원을 목표로 하셨는데 주가가 이렇게 크게 내려오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죠? 하나 시스템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어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시장이 빠지고 있는 부분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감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 시장이 왜 빠지느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입장 발표를 했는데, 히토류 수출 통제는 합법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잘못된 행위는 시정해라.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협상에 대해서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최대한 바로 잡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약간 번복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번에 입장 발표를 했는데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차익 실현을 바로 이제 반도체부터 해서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물량을 일제히 뱉어내고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이 2분기 실적 자체가 약간은 또 이제 컨센을 좀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컨센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분기에 약간은 이제 이러한 실적이 조금은 하회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었던 거죠. 근데 지금 3분기 어닝 시점에 다시 한번 이제 도달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다시 3분기부터는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지금은 이 차익 실현이 약간은 나오고 있고 주요한 지지 구간을 현재 깨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다시 한번 바닥 잡고서 올라와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현재 시장이 약간은 악재를 반영을 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지켜보시다가 먼저 이 5만 원 초반대 구간을 확실하게 좀 지켜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5만 원 구간을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와야 그때서야 이제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재 구간에서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 1차 목표가는 5만 원 중후반대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이 5만 원 중후반대에서 최근에 지지라인을 강력하게 잡았다가 이 구간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물대가 조금 강력하게 형성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먼저 확실하게 바닥을 잡는 것을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발현이 되면서 그대로 이제 주가가 끌어올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또 차분하게 준비를 주시면 된다라는 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만 원 후반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만 8천 원 바로 보는 게 아닙니다. 6만 원 3,000원 정도, 이 정도를 또 이제 2차 목표가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또 이제 우려감, 그러니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감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마디, 그러니까 이제 양 국가의 서로 이제 또 대표끼리 한마디만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또 크게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고, 출렁일 때마다 지금 시장이 워낙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만큼 지지대도 약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대도 많이 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출렁이면은 오늘처럼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셨다가 차분하게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확실하게 시장의 악재들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를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너무 조급하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5만 원대 후반 그리고 6만 3천 원 정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조급하게 빨리 승부내려고 하는 마음만 좀 뒤로 밀어두시면 좋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하면서 종목 상담도 또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댓글에 보니까 LNC바이오나 마음 AI, 사막 콘덴서까지 또 눈에 보이고, 네. 방어율님께서는 정말 단순한,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도 정확한 투자 공식을 좀 남겨주셨는데, 뭐죠? 손실나면 물리기, 그리고 버티기. 근데 이렇게 딱 남겨주셨네요. 그것도 아무 전략 없이 버텨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비중도 조절하고 해야죠. 종목도 잘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미선물, 아시아 증시 모두 하락으로 전환했네요. 머라카로님은 우리 람프 형이, 트럼프 대통령이 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시장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한 30분 전 정도에 보니까 미국에서 이 수입 목재 관련해서 10%의 관세 발효를 했다는 소식도 속보로 전해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시장 걱정들이 좀 많아지는 오늘 오후장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다시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듯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쁜 다시 또 좀 줄이네요. 네, 선물도 그렇고, 준호님께서도 선물도 다시 그렇고.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댓글 남겨주고 계시고,
그래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 지금 좀 줄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도 바닥은 좀 확인이 되는 건가요?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힘내면서 종목 진단 이어가 볼게요. 네, 프레젠트 형님께서도 우리 집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포스코 퓨처엠이 날아가야 한다 이렇게 그래요? 남겨주셨는데 가정의 평화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까지 좀 지킬 수 있도록 다음 네.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8883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좋은 사람들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2173원의 보유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5% 정도라고 하시는데 좋은 사람들 이 패션 의류 쪽이면서도 남북 경협주로 묶이는 종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시장이 급격히 밀려서 좀 당황스럽지만 좋은 사람들은 급등세 그대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북한이 DMZ에 총 10km의 대전차 방벽을 건설했다라는 좀 악재성 뉴스도 들려오고 있고 또 반면에 남북 교류와 회담을 담당하는 통일부가 복원된다라는 좀 호재성 뉴스도 섞여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조금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2173원의 보유 비중은 5%로 아직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모아가는 형태의 매매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슈 나왔을 때 그 이슈가 살아있는 구간 동안에 그냥 단기적인 매매 혹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또 많이 빠지고서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나와주니까 이 구간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 한마디에 또 급락이 나오고 말 한마디에 또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이라서 이 종목군들을 저는 뭔가 이제 쭉 들고 가는 매매 형태로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은 적절치 않은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북한의 스탠스가 워낙에 이제 확실하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그렇고 최근에 뭐 김정은은 뭐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지만 북한의 스탠스는 이제 우리나라가 무언가 이제 뭐 짝사랑하는 그런 이제 또 스탠스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한국과는 뭐 합쳐질 수 없는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짧게만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바닥을 잡고서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는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대북에 대해서는 뭐 대북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우리 정부 뭐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결국에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뭐 그 부분을 제가 예측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수급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주는 구간이고 최근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온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을 기대를 하고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분명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2,200원 근처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좋은 사람들 포함해서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슈 나올 때 딱 당일에만 대응하는 정도로 접근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만큼 불안정성이 심한 실적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완전하게 테마 재료 이슈로서만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고 최근에 들어가 있었던 수급들이 어느 정도 또 잘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손절 라인만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900원대가 굉장히 주요한 지지 라인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2,250원 정도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해주신 매수가 그 이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구간이지만 단기 매매나 데이 트레이딩에 적합한 대북주라는 점을 다음 투자에는 꼭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유튜브로 좀 가볼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 낙폭을 약간 좀 줄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좀 급격하게 확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시원하게 줄이기는 쉽지는 않네요. 좀 전에 움직임 보니까 시장이 갑자기 훅 내려왔을 때 개인들이 좀 갑자기 많이 던졌고 외국인 또 봤네요. 참 이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준호님, 오호, 다시 빨간불이 하나 둘씩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이게 장 막판에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나야 그래도 걱정이 좀 덜 할 수가 있겠죠. 네, 후리지아님께서는 아이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큰일이네라고 남겨주셨는데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추워지는 만큼 우리 네. 계좌는 좀 따뜻했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자, 그리고 캣테디님, 마감장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거 개미 털기 하는군요. 2차 전지 가지고 2년을 버텼는데 앞으로 1년 더 못 버틸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면서 의지를 다시 다지고 계십니다. 자, 강사님, 죄송합니다. 서당님, 신문지하고 코팅 박스는 몇 개 남겨뒀습니다. 무슨 이야기시죠? 박스 주우러 가야 된다고 지금 시작인데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이영재님, 요즘 국장 너무 살 떨린다고. 맞습니다. 자꾸 한번 움직이면 위로 확 튀고 내리면 또 확 내리고 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더욱더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면서 고민 많이 좀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을 이어서 가볼까요?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들국화님의 종목이죠. 긴 연휴 보내고 주식장에 감각이 없는 듯 두 분의 거님 더 멋져 보임요 하시면서 삼성물산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정확히 20만 원 똑 떨어지고요. 5%입니다. 매수하자마자 빠지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 삼성물산이 정말 무거운 종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꽤 올라온 자리에서 20만 원에 매수를 하셨군요. 자, 지금 오늘은 3% 내리고 있고 20만 원 그 아래로 또 내려와 있습니다. 이대로 삼성물산 꺾여 내려가는 걸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물산입니다. 바로 최근에 따라붙으셨습니다. 근데 매수하자마자 빠진다고 하니까 참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삼성물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여러 사업 분야가 있잖아요. 뭐 건설도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바이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새롭게 신사업으로 SMR도 또 채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업을 또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물산은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온 구간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어요.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는 만큼 지금 시장이 이제 무역 전쟁 우려감, 뭐 관세 우려감, 거기에다가 환율도 고공행진하시 사실 악재가 어느 정도는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이제 안 좋은 이야기가 하나만 나오면 결론적으로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신고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종목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의 흔들림에는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삼성물산을 20만 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고가의 영역에서도 삼성물산은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는 성장성이 있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이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신고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시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약간 더 빠진다. 그러면은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으셨다면 더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딱히 그렇게 뭐 우려감을 가져갈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추세를 아직까지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추세를 이탈을 하지는 않았어요. 추세를 이탈을 하지는 않았고 현재 구간, 이 21선 구간을 깨면서 조정이 나오면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는 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한번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3분기 실적 반등, 그 다음에 SMR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3분기의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또 건설 부분이 약간은 실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3분기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다가 이번에 또
신규 사업으로 SMR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원전이 또 기대감을 분명하게 크게 가져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SMR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모멘텀으로 기대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물산이 영업이익 자체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제 건설 부분은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또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1선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하는 걸로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 시에는 신고가의 이 1차 목표가를 잡고서 가주셔야 됩니다. 신고가가 20만 6,500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그렇지 않으면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신고가에서 접근을 하실 때에는 확실하게 어떠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삼성물산이 무언가 확실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내가 신고가에 들어가고서라도 더욱더 좋은 상승을 보여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실 때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물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참 묵직한 정보 최근에 따라가셔서 걱정이 되셨을 텐데요. 아무쪼록 그 걱정 해결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네, 댓글을 보니까 지금은 종목이 많이 올라서 신규 매수는 어렵고 빠른 대응도 해야 하고 참 고민이 깊어지는 시장인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을 좀 더 잘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 상담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또 계속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또 다양한 종목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오후장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때마침 정말 이게 하늘의 안배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지금 보고 있는 노트북 화면에 개미 한 마리가 지금 기어다니고 있거든요.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요. 이 개미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소중히 대해주세요. 저희 개미들. 개미 털기 안 할게요. 이게 소중히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부지런히 움직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도 일단은 낙폭을 더 키우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더 줄여주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이쯤에서 잠깐 랭킹쇼 주제죠. 3위 한번 알아볼게요. 와인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3위 바로 공개해 주시죠. 3위는 바로 스페인입니다. 미국보다 좀 더 많죠. 2,830만 헥토리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3위까지 공개해 드렸고요. 자, 사실 오늘 렉처 주제는 딱히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실패했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에 지금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들어볼게요. 1시간 동안에 그 종목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2위에 흥하해운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조선과 해운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사의 기대감 속에서 해운주 주목받고 있고요. 흥하해운 현재 10% 넘는 급등세 보이며 1,900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5위에는 하나오션이 랭크됐습니다. 중국의 제재 소식이 나오면서 하나오션의 주가는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10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대 급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17위에는 STX 그린 로직스 랭크됐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물류주까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린 로직스는 오늘 고점 8,660원까지 터치했고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현재는 2% 상승에 그치며 7,58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20위에는 나이백이 랭크됐습니다.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에 뉴코와 기술 이전을 체결했던 나이백이 주목받고 있고요.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42,3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이렇게 오후장 달라진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중국 정부가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서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제재 대상 업체는 하나시핑과 하나필리조선소, 하나오션 USA 인터내셔널 등 5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뉴스가 나오면서 조선주 급락이 나왔는데요. 국내 조선사는 일부 중국산 후판 사용 외에는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거래 관계가 없다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흔들리는데 큰 영향을 준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하나오션 관련한 이 제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조선주들 움직임이 많이 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쪽 낙폭이 꽤 큰데요. 이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악재가 이제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이 이번에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과 이 조선 사업을 또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건데,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업을 어느 정도는 철수하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합작 사업을 최근에 뭐 종료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회사를 좀 뺀다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미국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가장 민감한 게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결국에는 가장 또 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조선사니까, 지금 조선사들 쪽에다가 아예 대놓고 중국 쪽에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에 대해서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오션의 전체 매출의 한 70-80%가 상선 부분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뭐 중국의 매출 비중이 크다라기보다는 글로벌 수요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러한 이제 제재는 큰 악재로 보기에는 저는 힘들다. 결론적으로 뭐 매출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다시 하는 상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하나오션, 뭐 최근에 이제 뭐 조선주를 들어가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지지 구간을 조금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121선 근처 구간으로 내려오고 나서 약간의 밑꼬리를 그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또 추가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현재 구간에서는 악재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재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약간은 또 이제 의외였던 게, 트럼프가 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혹은 이제 또 뭐 전쟁 불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번복을 했잖아요. 번복을 했는데 중국이 또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중국 측에서 또 무언가 다시 스탠스 변화를 보여줄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슈를 어느 정도는 팔로우하고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 나가면서 그 이슈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세, 무역 전쟁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온 단계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설정을 해서 이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 나오는지, 그러면서 향후에 다시 한번 돌려놓는 구간이 어디가 될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악재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 다만 악재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그 악재를 반영하는 시점에서의 주가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대응 구간을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의 대응 전략 살펴드렸습니다. 네, 댓글을 찾아보니까 별빛의 속삭임님께서는 네. 흥하해운 어제 팔아치웠는데 오늘 날아간다고 남겨주셔서 그래요?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어제도 좀 7% 급등을 해서 아마 수익을 보고 그래도 파신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 장중에 20% 넘게도 올라갔었고 계속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현재 상황, 선물 기준으로 497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500 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방어일님의 의견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드렸던 좋은 사람들 관련된 종목의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빛의 속삭임님께서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계시네요. 자, 그래요. 자,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좀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종목들 찾아가 봅니다. 지금 2시 15분, 시간 빨리 지나가고 있군요. 현재 유튜브에서 2,000명 가까이 함께 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도 한번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오렌지님께서 GST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매수가가 21,000원에 보유 비중은 6%고
완전 초보라서 대응 방법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도하는 게 좋을지 더 가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데 GST 역시나 오늘 장중에는 3%까지 좀 상승을 했었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현재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딱 반대로 3%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매수가보다는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약세가 이어지기 전에 지금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을지 좀 갈팡질팡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일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0원의 보유 비중 6%라고 하시는데 더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GS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성장이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투자하기로 한 건에 대해서 관련해서 파운드리 장비 기업들이 어닝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 결론적으로 쭉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9월 달부터 반도체가 주도주로 움직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GST 같은 경우에도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추가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반도체가 앞서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오늘 터져 나왔고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또 물량을 뱉어내는 건 현재 이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한미 반도체를 또 접근을 했었는데 오늘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굉장히 잘 가주다가 오늘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시장을 잘 끌고 가주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GST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ST 같은 경우에는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가 끝도 모르고 치고 갔었던 건데 현재 악재가 솟아오르고 있고 환율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는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다만 GS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 약간의 윗꼬리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저가 추세를 깨버린 건 아니거든요. 추세가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유지를 시켜주면 어차피 이제 오늘 고가에서 매도가 안 되셨던 만큼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이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오늘의 저가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저가가 24,750원이잖아요. 24,750원 이탈을 하면 수익 실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반도체는 4분기에 추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의 조정이 저는 오히려 반도체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도 반도체를 한미 반도체로 오늘 정리를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눌리는 종목이 있어? 그러면은 저가 매수 한번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까지 어닝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여전히 이제 저는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ST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저가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가 깨지 않는지 잘 보시고 이 저가 깨주지만 않으면 충분히 상승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신고가 부근 1차 목표가로 잡고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GST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2시 2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강사님과 후리지아님, 선자님 같이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끝날 때가 다 돼가서 그런가요? 종목 진단 요청이 별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개별 종목보다 시장 걱정이 더 우선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종목을 하나만 더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앞서도 저희가 간단히 좀 언급했던 종목이거든요. 헝그리님의 종목입니다. LNC 바이오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49,500원이고요. 이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요. 40%를 이 한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LNC 바이오가 최근에 단기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이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고점 67,900원 찍고서 최근에는 단기간에 또 30%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급등할 때 따라가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내려왔을 때 바로 최근에 매수를 하셨거나 같은데 비중을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부터 점점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늘려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단기 급등 나왔다가 내려가고 있어서 더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LNC바이오입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올랐던 종목이 벌써 30% 고점 대비 밀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비중도 많습니다. LNC바이오는 너무 위험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한 매매를 하셨고 너무 좋지 않은 매매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많이 떨어져서 제 생각에는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LNC바이오가 워낙에 잘 올라왔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지지 보여주니까 그때 반등을 노리시고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현재 LNC바이오의 흐름은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고점 구간에서 꾸준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단계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LNC바이오의 성장성은 분명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주력 제품들이 워낙에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부 미용 쪽이잖아요. 피부 미용 쪽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종목들을 접근을 하실 때 현재 이 종목이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에 부합하는가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명확한 주도 섹터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아니면 로봇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로봇 혹은 이제 뭐 그 외 여러 종목들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오히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받아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명확하게 이 종목이 주도 섹터에 속하는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LNC바이오가 분명하게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은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실적 성장치는 엄청나게 크지는 않은 기업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LNC바이오의 제품이 이제 또 해외 쪽에 대한 이제 또 뭐 시장 진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판매가 잘 된다, 수요가 증가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상승세가 잘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숫자를 까보고 봤더니 그렇게 또 어마어마한 성장세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도 한 바퀴 순환이 나왔기 때문에 섣부르게 바닥을 확신을 하고서 접근하기에는 위험한 매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비중을 너무 크게 실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정리를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시점인 거죠. 왜냐하면 현재 악재가 생겨나고 있으니까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빠지니까는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반등 나오지 못하고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최근의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이 앞서서 나왔었던 뭐 스킨 부스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뭐 성장도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섹터 자체가 주도주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죽어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LNC바이오가 이 섹터군들을 이겨내고서 상승이 나오려면 개별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이슈가 한 번 더 나와줘야 앞선 구간 매물대를 다 삼키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한 이슈를 기대할 만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대감은 반영될 만한 이슈가 앞에서 다 이야기가 나와버렸으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만한 이슈는 저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매매는 너무 위험하고 좋지 않은 매매였다라는 거. 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현재 저가 깨면 저는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46,000원 구간이 저가를 형성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깨버리면 저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깨면은 60일선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열려 있는데 현재 구간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또 강력한 매물대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가 깼다가 추가 매수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가가 1차 목표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가 깨버리면은 일단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시거든요.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매수가 먼저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55,000원 잡아드리면서 저가 이탈 시 정리, 반등 시에는 1차 목표가 매수가로 설정을 하고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장이 또 악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 쪽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중심 잡고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NC바이오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봤고요. 자, 벌써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주제 와인데이죠. 와인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를 좀 보겠습니다. 1위와 2위 후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입니다. 자, 과연 1위가 어딘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요. 네,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4,800만 헥토리터라니 완전 어마어마하네요. 확실히 앞자리가 다르죠. 2위 이탈리아도 3,830만으로 3위보다 압도적으로 훨씬 많이 생산하는데 1위 프랑스는 또 앞자리가 한 번 더 바뀌어서 4,800만까지 갑니다. 역시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프랑스가 오늘의 1위였습니다. 오늘 주제가 많이 반응이 없었는데 이게 전 이해가 돼요. 시장 걱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말이죠. 오장이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이 현재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